다음 주제 본격적으로 정치권 이슈로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주제 같이 확인해 보시죠. 후손들을 위해 그랬다. 문재인 씨라고 부른 조원진 의원입니다. 대한애국당 조원진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을 문재인 씨라고 불러 오랜만에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저희가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같이 보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씨는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보수를 불살라 버리겠다. 여러분, 대구 경북은 보수의 성지 아닙니까? 보수를 불사르지겠다는 것은 대구 경북을 죽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 무너뜨리고 감옥 가시는 것 여러분 눈으로 보셔야 되겠습니까? 문재인은 대통령이 아닙니다. 문재인 가짜 대통령을 몰아내자. 문재인 가짜 독재 정권을 두고는 대한민국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짜 정권 몰아내자. 영상을 쭉 보니까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만 파장은 이번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 이 논란 짚어주기 위해서 전문가 세 분 제 왼쪽과 오른쪽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문재인 씨라는. 근데 저게 일반적으로 저렇게 그 투쟁 집회 때 얘기한 게 아니고요. 이현정 의원님 네. 보니까 한 생방송 정강정책 토론회에서 사회자가 제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씨라고 불렀다 그러더라고요. 글쎄 말입니다. 이게 참 뭐 우리가 정치권에 좀 금도라고 할까요? 일단 대통령에 대한 뭐 이 명칭 붙이는 것부터 시작해서 본인도 국회의원이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뭐 그냥 일반이라면 또 모르겠지만 그래도 지금 정식으로 300명 국회의원 중에서 한 명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본인도 선거를 통해서 뽑혔고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국민들의 선거에서 뽑혔습니다. 예. 그렇다면 최소한 이런 부분에 대한 예의는 지켜주는 것들이 기본적인 정치인의 상식인데 왜 자꾸 국민들이 정치에 대한 혐오를 가지냐면 바로 저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이제 그 금도가 없는 것이죠. 물론 뭐 예전에 지금 현재 여당도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 향해서 여러 가지 뭐 귀태라든지 뭐 등등 이거 했는 것 자체도 문제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그대로 또 그걸 복수를 하겠다고 해서 또 문재인 대통령한테 이름을 안 붙이는 뒤에 명칭을 안 붙이는 것 자체가 이분이 과연 이제 국회의원으로서 과연 본인의 어떤 스스로의 어떤 권위를 좀 깎아내린 거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양 박사님도 이런 말도 했어요. 후손들의 미래를 위해 뭐 함께 뭉쳐서 뭐 진실을 밝혀야 한다 이런 취재 이야기를 하면서 이낙연 국무총리, 임종석 비서실장에 대해서도 굉장히 수위 높은 이야기를 이어가더라고요. 예, 뭐 정신없는 이낙연 총리, 그다음에 아직도 이야기하는 주사파의 거두 임종석 그 비서실장 이런 표현들이 이제 계속 나오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한 세 가지 측면으로 좀 볼 수 있을 측면이 그렇게 것 같아요. 많습니까? 자신의 지지자들의 분노를 대변하는 이 발언을 통해서 지지자를 결집하기 위한 그 하나의 그 측면이 있고 또 다른 측면들은 지지자들로부터 계속해서 그 비난을 받고 비판을 받으면서 박혀 있는 또는 제3의 인물 그리고 가장 권위적인 인물에 대한 공격을 함으로써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자신이 인정받기 위한 이제 그런 모습들로 정치적 수사로서 마지노선이죠. 대통령 호칭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그런 측면이 또 하나가 있고 결국은 마지막으로 언론이나 국민으로부터 존재감을 확인받지 못하고 있는지 없는지 불확실한 자신의 존재감을 언론과 국민들에게 어필하기 위해서 저렇게 정치적 막말의 마지막 그 수단인 대통령 호칭에 대한 그 시비가 이제 한 세 가지 측면이 난 있다고 보는데요. 잠시만요. 그러니까 문재인 씨라고 호칭을 해야 저희 뉴스특급에서도 또 이렇게 조원진 의원을 재조명하고 이런 측면도 있단 말이에요. 자, 이제까지 뉴스특급이 최근 그 5월 9일 대통령 선거 이후에 조원진 의원을 태극기 집회의 영상으로만 소개했지 하나의 주제로 토론하는 게 처음 아닌가요? 예. 제 기억에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언론과 국민들에게 극단적인 정치적 수사를 사용함으로써 존재감과 그 여론에 부각을 시키는 모습인데 그동안 조원진 의원 같은 경우에 남북 관계에 대한 문제 이
문재인 대통령의 그 사건 사고를 처리하는 문제에 대해서 수없이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받아주지 않고 아무도 호응해주지 않았던 것들이 결국은 이 대한애국당이라는 그 정당도 그다음에 대표라는 것도 그리고 국회의원이라는 것도 이 가물가물한 상황에서 마지막 수단으로 이 내용을 그것도 생방송에서 예. 썼다라는 부분들은 결국은 처절한 나 살아있다라는 절규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에게 엄청난 비난을 초래하는 그러면서 또다시 자기를 소수로 고립시키는 발언이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화면을 보면 지금까지 주원진 의원의 행보가 이해가 돼요. 단식 투쟁했었잖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 외치고 그리고 방금 전 화면 같이 봤었지만 트럼프 대통령 국회 연설을 했었을 때 그 연설 때도 저렇게 반대 시위를 해서 국회 직원들이 끌려나갈 모습도 있어요. 예. 그런데 유독 백 변호사님 네. 이번 문재인 씨 논란이 더 반응이 좋지 않은 이유는 뭐라고 봐요? 사실 일단 지금 조원진 의원의 입장은 첫 번째가 촛불 집회는 촛불 쿠데타라는 표현을 쓰고 그게 거짓과 선동에 의해서 이루어진 그건 어찌 보면 좌파의 국가 전복이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로부터 탄생한 대통령이니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이고 대통령 씨라고 부르는 것 같은데 아시겠지만 이제 작년에 굉장히 많은 수의 시민들이 촛불을 들었고 예. 그리고 촛불 관련해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도 5%까지 떨어지면서 사실상 박근혜 전 대통령의 여러 가지 이제 비위 사실들이 하나씩 언론을 통해 노출됐고 그게 또 현재 지금 진행되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객관적인 팩트로 확인된 것들이 너무 많아요. 예. 이제 그러니까 조원진 의원이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을 석방하라 인권 탄압이다라고 하는 게 공허한 메어리로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을 필두로 한 이 국정 그 적폐 세력에 관련된 적폐 청산에 지금 이 정부가 진행을 하고 있는 데서 많은 지지를 보내고 있는데 예. 거기에 대해서 아예 정반대의 목소리를 내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조원진 의원이 뭐 이렇게 우리가 지금 뉴스에 다루긴 하고 있습니다만 비난을 또 엄청나게 더 받고 있는 이유가 아닌가. 과거하고 이번은 조금 더 다른 개념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대통령 호칭 논란은 현 정부에서만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 저희가 영상으로 한번 그 목소리를 모아봤는데요. 같이 한번 보실까요? 박근혜 씨를 여왕으로 모시고 숨죽이는 새누리당, 바로 저 새누리당이 1인 정당, 독재 정당 아닙니까 여러분? 8년 전에 이명박 씨 뭐 했습니까? 박정희 때 하던 방식 들고 나왔죠? 이 박근혜 씨는 그 원천 봉쇄 능력이 굉장히 대단하신 것 같아요. 박근혜 정권은 보면은 두 가지로 점철되는 것 같은데 하나는 독살 맞거나 무능하거나. 예, 이윤정 의원님 과거 기사를 좀 찾아보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당시에도 박 전 대통령에게 박근혜 씨라고 부른 인물들이 꽤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그때도 뭐 사실 똑같은 이렇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대통령 호칭을 없앤 분들이 많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미국의 뭐 국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지켜내는 것도 있거든요. 대통령이 연두교수할 때 의회에 오면 다들 일어나서 일단 박수를 칩니다. 여건 야건 간에. 일단 그거는 이제 그 개인보다는 대통령에 대한 인정이죠, 사실은. 예. 우리가 지금 뭐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그런 문재인 개인에 대한 것보다는 그분이 가지고 있는 즉 대통령이란 즉 국민으로 뽑힌 대통령이란 그걸 인정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즉 예. 우리나라의 민주적인 그 질서 체제 자체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을 그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이라고 그러고 다 그렇게 존경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국회의원들이 말끝마다 존경하는 누구 의원님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물론 뭐 서로 존경하는 거지만 근데 문제는 보면 결국은 그 룰 자체를 그 테두리 자체를 인정한다는 게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야지만이 서로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의 테두리 속에서 민주주의 질서가 발전하는 것이지 그거를 인정하지 않으면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없죠. 저런 분들은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정치를 하지 말아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그렇게 부르지 않는 자기도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이고 할 텐데 남에 대해서 저렇게 부르지 않는 분들이 왜 그 정치를 하겠다는 것인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중재 예. 때다. 그런데 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노무현 씨라고 불렀던 인물도 있어서요. 바로 글쎄 이재호 전 의원인데 양 박사님. 네. 그런데 이제 아까 잠깐 언급을 하긴 했음에도 이런 강경 발언들이 역풍 맞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더 많잖아요. 그 이제 여론을 당겨오기 위한 그리고 그 욕을 먹기 위한 그 또 하나의 정치적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충분히 이러한 발언들 자체가 여론의 역풍을 가져올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어떤 언론도 어떤 국민도 내가 존재하고 있고 내가 정치하고 있고 우리 당이 존재하고 있고 우리 당이 정치하고 있다는 것들을 그 스포트라이트를 비춰주지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발언들이 나오는데 대부분 집회 현장에서 아주 격한 그 발언들이 나오면서 뭐 노무현 씨, 이명박 씨, 박근혜 씨라는 표현이 나올 수 있는데 그거는 그 집회 현장에 있는 지지자들이나 집회에서 같이 호흡하고 있는 사람들의 분노를 대변하는 예. 그 발언으로 나올 수 있지만 저런 토론회나 안정된 기자회견이나 이런 상황에 있어서 저런 발언 자체는 결국은 아무런 도움도 안 되고 욕만 실컷 듣는 그 정무적 감각이 떨어지는 사람들의 그 발언이지만 여전히 그 또한 돌발적 발언이 아니고 의도적 발언이라는 거죠. 전현직 대통령을 암흑의 씨라고 불렀던 과거 경험들이 생각보다 제 생각에도 많았네요. 이런 정치권에 도는 막말에 가까운 발언들, 과거 대통령은 어떤 입장인지 박근혜 전 대통령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이것은 국민에 대한 모독이기도 하고 국가의 위상 추락과 외교 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입니다. 가장 모범이 되어야 할 정치권의 이런 발언은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혐오감을 주고 국회의 위상도 크게 떨어뜨릴 것입니다. 앞으로 정치권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박 전 대통령이 국무회에서 저런 얘기를 한 적도 있었군요. 이현정 의원님. 네. 그런데 시라고 해서 문제가 된 경우도 있지만 너무 호칭을 격상해서 구설에 오른 적도 있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역사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서 사실 예전에 이제 권위주의 시대에는 뭐 대통령 카카 그러면서 이제 바로 이제 90도 각도로 고개를 숙이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당연한 것으로 사실 여겨왔죠. 근데 그것이 이제 군사 정권을 거치고 또 민주주의 정권으로 들어서면서 이런 용어들에서 좀 거품이 빠지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다 이제 대통령을 각하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이 각하라는 표현 자체가 굉장히 극존칭을 표현하는 것인데 예전에 이제 뭐 전제군주 시대라든지 그런 시대에 쓰던 용어들이란 말입니다. 실제로 이제 민주주의 체제가 들어서면서 이제 그때부터 그럼 대통령님이라고 하자. 예. 이렇게 해서 이제 대통령님이라고 이제 계속 불려져 왔는데 그 이후에도 사실은 뭐 개별적으로 대통령한테 대통령 각하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뭐 그 정치 지망생 같은 경우는 대통령 앞에서 절을 하다가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도 국회의원이 못 돼서 된 분도 있습니다. 이름을 어쨌거나 밝혀주시면 안 됩니다. 뭐 이름은 뭐 다 아실 텐데. 그러니까 그런 하나의 행위 자체가 보면 결국 국민들한테 상당히 좀 안 좋은 인상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대통령에 대한 이런 그 호칭을 안 붙인 것도 문제지만 너무 저렇게 호칭을 과잉해서 붙이는 것 이것도 문제다. 그래서 요즘은 저희 언론계 같은 경우는 이 님자를 못 붙이게 합니다. 그래야지만 대화가 된다는 것이거든요. 뭐 선배님, 누구님 하는데 님자 없이 그냥 선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충분히 소통할 수 있고 또 일반 회사 같은 경우는 아예 직책을 다 없애버리고 무슨 프로 이렇게 해서 하는 것도 있는 것 마찬가지로 이게 소통을 위해서는 저런 극존칭은 좋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 이제 과잉 호칭으로서 이 각하 이야기를 이제 표현을 하셨는데 정말 무식의 발로인 거죠. 우리가 이 황제에 대해서는 폐하라고 표현을 하고 그렇죠. 왕에 대해서는 전하라고 표현을 하고 왕세자에게는 저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1급 이 공신들한테는 합하라고 표현을 하고요. 예. 그 밑에 정도 이제 장관급에 한해서 그 각하라는 표현을 썼고 일제 식민지 시대에 조선 총독부 총독을 어떻게 호칭을 했냐면 총독 각하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일제 잔재의 각하가 우리나라에 넘어와서 우리나라의 1인자가 각하급밖에 안 되냐 말입니다. 일본은 그 황제가 자기들은 천황이라고 해서 살아있잖아요. 폐하라고 호칭을 하는데 우리는 그 네 번째 8개 품계가 있는데 네 번째 단계인 각하를 또 그것도 자기들끼리 좋아서 히득거리면서 각하라고 이명박 전 대통령 이 당선 이후에 나는 각하라고 하겠다고 정진석 이후에 원내대표 하셨던 분은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곤 했잖아요. 예. 도대체 각하는 장관들 처음에 하는 호칭을 우리나라 1인자에게 각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알겠습니다. 얼마나 국격을 깎아먹고 삭아먹는 부분인가. 무식함의 발로다. 저는 그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문재인 씨 호칭 논란에서 각하 얘기까지 해봤는데 또 다른 친박 인사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바로 국정원 특활비 의혹을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입니다. 네, 백 변호사님 드디어 이제 검찰에서 최경환 의원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상당히 유의미한 진술들이 흘러나오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정말 나올 수 있는 진술 증거는 다 나왔다고 생각했는데 추가된 게 또 있네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2014년 이제 10월경에 국정원 특수활동비 예산이 삭감될 거에 대한 문제 때문에 당시 기재부 장관이었던 최경환 그 당시 장관에게 이현수 기조실장이 1억 원을 갖다 줬다가 이제 공소 사실이었는데 예. 지금까지 나왔던 얘기는 이현수 기조실장이 그 기재부 장관 사무실, 집무실에 직접 전달했다. 그리고 이병기 당시 국정원장에 보고했다. 이병기 국정원장은 그 보고를 받고 나중에 이현수 기조실장은 절대로 배달 사고를 낼 사람이 아니다. 뭐 요 정도까지였는데 그랬죠. 이제 문제는 이제 최경환 의원이 자기는 죽어도 지금 안 받았다고 하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현수 기조실장을 만나서 돈을 받고 고맙게 잘 받았다고 원장에게 전해달라라는 얘기가 이제 또 하나 추가가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다가 또 하나 문제가 된 거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1억 원을 제외하고 청와대로 상납됐던,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에 상납됐던 그 국정원 특수활동비 관련해서 증액했던 거 있죠.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증액했던 것도 예. 역시 최경환 그 당시 장관의 개입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내용까지 나온 상황이라 사실 이제 최경환 의원은 이 뭐 체포 구속 여부를 떠나서 이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사, 그러니까 본인이 받은 걸 제외한 수사 전체 과정 가장 핵심적인 인물로 이제 지금 부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예. 최경환 의원의 목소리를 한번 듣고 다시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 이병기 전 그 국정원장 이분하고 제가 오랫동안 지인관계를 유지한 분입니다.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그분이 뭐하러 돈 주면서 야 예산 좀 올려달라 이렇게 했겠어요? 잘 받았냐 고맙다 여기까지에서 더 게다가 이현정 의원님 지금 국정원 특활비 2배를 늘려달라 이 핵심이 최경환 의원이라는 얘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최경환 의원이 보면 당과 청와대를 좀 연결하면서 총체적으로 이제 국정을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이렇게 총괄하는 자리 이런 어떤 역할도 한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당시에 이제 새누리당 원내대표였거든요. 그러면 친박 실세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제 청와대에서 좀 바로 국정원장이 한테 이야기하기엔 좀 껄끄러운 측면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최경환 당시 원내대표에게 이야기를 해서 최경환 원내대표가 이제 남재준 원장한테 처음에 이제 청와대에 좀 돈을 좀 줘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5천만 원을 주다가 또 이제 친한 이병기 원장이 취임을 한 이후에는 야 좀 이게 좀 증액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1억 원을 이제 증액했다는 것이고 이제 그게 지금 현재 영장 내용에 이제 포함이 돼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걸로 보면 당시에 최경환 의원 같은 경우는 친박의 실세임과 동시에 실질적으로 당청 전체를 좀 아우르면서 청와대에 어떤 이런 문제들을 좀 구준을 책임진 게 아닌가. 아마 그 역할이 다시금 좀 조명을 받는 것 같습니다. 예. 글쎄요, 뭐 국회에서도 또 이 최경환 의원 건 갖고 또 시끄러울 것 같은데 일단 더 나올 것 같지 않았던 국정원 특활비 관련 의혹 최경환 의원을 더 에워싸고 있습니다. 하나 더 짚어볼 내용은 바로 장시호 씨 얘기인데요. 2년 6개월 1심에서 선고받고 다시 구치소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어제 법정에 서서 백성원 변호사님 네. 연신 눈물을 흘렸는데 이게 글쎄요. 지금 본인의 처지가 달라진 것에 대해서 마음가짐이 조금 바뀐 겁니까? 그러니까 사실 1심 그 선고 당일로 한번 돌아가 보면 검찰이 1년 6개월을 구형했다는 건 사실상 재판부에 집행유예를 해주세요라는 시그널을 보낸 거거든요. 근데 재판부는 1년 6개월만 선고한 게 아니라 거기다 1년을 더 추가해서 이제 중형을 선고했죠.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예. 장시호 씨는 바로 항소를 했는데 그래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생각지도 않게 다시 수위를 입고 또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오다 보니까 그에 대해서 좀 감정이 좀 복받쳤던 것 같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좀 다소 우려스러운 건 진술이 조금 흔들리는 부분도 좀 생겼다라는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을 그러니까 했고요. 특검 도움일 때와 지금의 조금 진술이 증언이 다르게 다르다. 나온다. 그러니까 잘 모르겠다라는 얘기들도 조금씩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 지금 그 동계스포츠 영재센터 관련한 부분에서 최순실 씨의 개입 부분은 다시 한번 또 정확하게 확인해 줬는데 그거 말고 다른 부분과 관련해서 조금 1심 때와 달리 약간은 좀 신경의 변화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냐. 사실 그런 이유 때문에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플리바게닝이 없기 때문에 지금 뭐 장시호 씨는 지금 다시 구속이 된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장 씨로부터 나올 진술이 혹여라도 좀 오염된다라거나 아니면 혹여라도 이제 진술을 번복하거나 하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면 안 되는데 좀 그런 부분이 걱정이 됩니다. 예, 뿐만 아니라 양 박사님 참 흥미로운 증언도 했는데 EBS 사장 임명에 최순실 씨가 개입을 했다고 하면서 예. 그 사장 실명까지 거론을 했어요. 네, 2015년 일이죠. 2015년 일이고 최순실 씨가 추천한 사람이 EBS 사장이 됐고 그리고 그 EBS 사장이
스키 캠프하고 스키 영재 그 선발 대회를 하는데 후원을 요구를 했고 2주 전에 이제 선발 대회 하는 날로부터 2주 전에 이제 후원을 요구했는데 선발 대회 하는 당일 날 그 후원을 또 결정을 하고 하는 모습과 과정을 이제 장시호 씨가 이야기를 했죠. 그동안에 알려지지 않았던 내용이었고요. 그렇죠. 그 내용에 있어서 당시에 EBS 사장이 최순실 씨가 추천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부분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그 조사를 받아야 되는 그 상황이 이제 됐습니다. 당시에 방송통신위원회 그 위원장과 그다음에 그 청와대 여권 추천 상임위원들은 이 부분에 대한 그 내용들을 정언해야 됩니다. 근데 잠시만요. 하나 네. 양 박사님이 뭐 방통위 쪽도 잘 계셨으니까 왜 최순실 씨는 EBS 사장까지 추천과 이걸 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 닥치는 대로 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최순실 씨라는 존재를 알고 최순실 씨에게 접근하는 인사들은 그 영역에 과 무관하게 추천을 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게 방송통신 능력까지 최순실 씨의 입김이 닿았고 그리고 손길이 미쳤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방송통신위원회 전직에 대한 그 조사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국정농단 관련된 여러 가지 인물들의 얘기 두 번째 주제로 짚어봤습니다. 양문석 박사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제 본격적으로 정치권 이슈로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주제 같이 확인해 보시죠. 후손들을 위해 그랬다. 문재인 씨라고 부른 조원진 의원입니다. 대한애국당 조원진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을 문재인 씨라고 불러 오랜만에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저희가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같이 보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씨는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보수를 불살라 버리겠다. 여러분, 대구 경북은 보수의 성지 아닙니까? 보수를 불사르지겠다는 것은 대구 경북을 죽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 무너뜨리고 감옥 가시는 것 여러분 눈으로 보셔야 되겠습니까? 문재인은 대통령이 아닙니다. 문재인 가짜 대통령을 몰아내자.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을 두고는 대한민국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좌파 정권 몰아내자. 영상을 쭉 보니까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만 파장은 이번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 이 논란 짚어주기 위해서 전문가 세 분 제 왼쪽과 오른쪽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문재인 씨라는. 근데 저게 일반적으로 저렇게 그 투쟁 집회 때 얘기한 게 아니고요. 이현정 의원님 네. 보니까 한 생방송 정강정체 토론회에서 사회자가 제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씨라고 불렀다 그러더라고요. 글쎄 말입니다. 이게 참 뭐 우리가 정치권에 좀 금도라고 할까요? 일단 대통령에 대한 뭐 이 명칭 붙이는 것부터 시작해서 본인도 국회의원이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뭐 그냥 일반이라면 또 모르겠지만 그래도 지금 정식으로 300명 국회의원 중에서 1명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본인도 선거를 통해서 뽑혔고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국민들 선거에서 뽑혔습니다. 예. 그렇다면 최소한 이런 부분에 대한 예의는 지켜주는 것들이 기본적인 정치인의 상식인데 왜 자꾸 국민들이 정치에 대한 혐오를 가지냐면 바로 저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이제 그 금도가 없는 것이죠. 물론 뭐 예전에 지금 현재 여당도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 향해서 여러 가지 뭐 귀태라든지 뭐 등등 이거 했는 것 자체도 문제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그대로 또 그걸 복수를 하겠다고 해서 또 문재인 대통령한테 이름을 안 붙이는 뒤에 명칭을 안 붙이는 것 자체가 이분이 과연 이제 국회의원으로서 과연 본인의 어떤 스스로의 어떤 권위를 좀 깎아내린 거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양 박사님도 이런 말도 했어요. 후손들의 미래를 위해 뭐 함께 뭉쳐서 뭐 진실을 밝혀야 한다 이런 취재 이야기를 하면서 이낙연 국무총리 임종석 비서실장에 대해서도 굉장히 수위 높은 이야기를 이어가더라고요. 예, 뭐 정신없는 이낙연 총리, 그다음에 아직도 이야기하는 주사파의 거두 임종석 그 비서실장 이제 이런 표현들이 이제 계속 나오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한 세 가지 측면으로 좀 볼 수 측면이 있을 그렇게 것 같아요. 많습니까? 자신의 지지자들의 분노를 대변하는 이 발언을 통해서 지지자를 결집하기 위한
그 하나의 그 측면이 있고 또 다른 측면들은 지지자들로부터 계속해서 그 비난을 받고 비판을 받으면서 박혀 있는 또는 제3의 인물 그리고 가장 권위적인 인물에 대한 공격을 함으로써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자신이 인정받기 위한 이제 그런 모습들로 정치적 수사로서 마지노선이죠. 대통령 호칭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그런 측면이 또 하나가 있고 결국은 마지막으로 언론이나 국민으로부터 존재감을 확인받지 못하고 있는지 없는지 불확실한 자신의 존재감을 언론과 국민들에게 어필하기 위해서 저렇게 정치적 막말의 마지막 그 수단인 대통령 호칭에 대한 그 시비가 이제 한 3가지 측면이 난 있다고 보는데요. 잠시만요. 그러니까 문재인 씨라고 호칭을 해야 저희 뉴스특급에서도 또 이렇게 조원진 의원을 재조명하고 이런 측면도 있단 말이에요. 자, 이제까지 뉴스특급이 최근 그 5월 9일 대통령 선거 이후에 조원진 의원을 태극기 집회의 영상으로만 소개했지 하나의 주제로 토론하는 게 처음 아닌가요? 제 기억에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언론과 국민들에게 극단적인 정치적 수사를 그 사용함으로써 존재감과 그 여론에 부각을 시키는 모습인데 그동안 조원진 의원 같은 경우에 남북 관계에 대한 문제 이 문재인 대통령의 그 사건 사고를 처리하는 문제에 대해서 수없이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받아주지 않고 아무도 호응해주지 않았던 것들이 결국은 이 대한애국당이라는 그 정당도 그다음에 대표라는 것도 그리고 국회의원이라는 것도 이 가물가물한 상황에서 마지막 수단으로 이 내용을 그것도 생방송에서 썼다라는 부분들은 결국은 처절한 나 살아있다라는 절규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에게 엄청난 비난을 초래하는 그러면서 또다시 자기를 소수로 고립시키는 발언이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화면을 보면 지금까지 조원진 의원의 행보가 이해가 돼요. 단식 투쟁했었잖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 외치. 그리고 방금 전 화면 같이 봤었지만 트럼프 대통령 국회 연설을 했었을 때 그 연설 때도 저렇게 반대 시위를 해서 국회 직원들이 끌려나갈 모습도 있어요. 그런데 유독 백 변호사님, 이번 문재인 씨 논란이 더 반응이 좋지 않은 이유는 뭐라고 봐요? 사실 일단 지금 조원진 의원의 입장은 첫 번째가 촛불 집회는 촛불 쿠데타라는 표현을 쓰고 그게 거짓과 선동에 의해서 이루어진 그건 어찌 보면 좌파의 국가 전복이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로부터 탄생한 대통령이니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이고 대통령 씨라고 부르는 것 같은데 아시겠지만 이제 작년에 굉장히 많은 수의 시민들이 촛불을 들었고 그리고 촛불 관련해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도 5%까지 떨어지면서 사실상 박근혜 전 대통령의 여러 가지 이제 비위 사실들이 하나씩 언론을 통해 노출됐고 그게 또 현재 지금 진행되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객관적인 팩트로 확인된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이제 그러니까 조원진 의원이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을 석방하라. 인권 탄압이다라고 하는 게 공무원 메어리로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을 필두로 한 이 국정 그 적폐 세력에 관련된 적폐 청산에 지금 이 정부가 진행을 하고 있는 데서 많은 지지를 보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예 정반대의 목소리를 내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조원진 의원이 뭐 이렇게 우리가 지금 뉴스에 다루긴 하고 있습니다만 비난을 또 엄청나게 더 받고 있는 이유가 아닌가. 과거하고 이번은 조금 더 다른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통령 호칭 논란은 현 정부에서만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 저희가 영상으로 한번 그 목소리를 모아봤는데요. 같이 한번 보실까요? 박근혜 씨를 여왕으로 모시고 숨죽이는 새누리당, 바로 저 새누리당이 1인 정당, 독재 정당 아닙니까 여러분? 8년 전에 이명박 씨 뭐 했습니까? 박정희 때 하던 방식 들고 나왔죠? 이 박근혜 씨는 그 원천 봉쇄 능력이 굉장히 대단하신 것 같아요. 박근혜 정권은 보면은 두 가지로 점철되는 것 같은데 하나는 독살 맞거나 무능하거나. 이현정 의원님 과거 기사를 좀 찾아보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당시에도 박 전 대통령에게 박근혜 씨라고 부른 인물들이 꽤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그때도 뭐 사실 똑같은 이렇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대통령 호칭을 없앤 분들이 많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미국의 뭐 국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지켜는 것도 있거든요. 대통령이 연두교사 할 때 의회에 오면 다들 일어나서 일단 박수를 칩니다. 여여건 야건 간에. 일단 그거는 이제
그 개인보다는 대통령에 대한 인정이죠, 사실은. 예. 우리가 지금 뭐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그런 문재인 개인에 대한 것보다는 그분이 가지고 있는 즉 대통령이란 즉 국민으로 뽑힌 대통령이란 그걸 인정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즉 예. 우리나라의 민주적인 그 질서 체제 자체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을 그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이라고 그러고 다 그렇게 존경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국회의원들이 말끝마다 존경하는 누구 의원님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물론 뭐 서로 존경하는 거지만 근데 문제는 보면 결국은 그 룰 자체를 그 테두리 자체를 인정한다는 게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야지만이 서로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의 테두리 속에서 민주주의 질서가 발전하는 것이지 그거를 인정하지 않으면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없죠. 저런 분들은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정치를 하지 말아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그렇게 부르지 않는 자기도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이고 할 텐데 남에 대해서 저렇게 부르지 않는 분들이 왜 그 정치를 하겠다는 것인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중재 때다. 그런데 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노무현 씨라고 불렀던 인물도 있어서요. 바로 글쎄 이재호 전 의원인데 양 박사님. 네. 그런데 이제 아까 잠깐 언급을 하긴 했음에도 이런 강경 발언들이 역풍 맞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도 많잖아요. 그 이제 여론을 그 당겨오기 위한 그리고 그 욕을 먹기 위한 그 또 하나의 정치적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충분히 이러한 발언들 자체가 여론의 역풍을 가져올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어떤 언론도 어떤 국민도 내가 존재하고 있고 내가 정치하고 있고 우리 당이 존재하고 있고 우리 당이 정치하고 있다는 것들을 그 스포트라이트를 비춰주지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발언들이 나오는데 대부분 집회 현장에서 아주 격한 그 발언들이 나오면서 뭐 노무현 씨, 이명박 씨, 박근혜 씨라는 표현이 나올 수 있는데 그건 했었고 일제 식민지 시대에 조선 총독부 총독을 그 어떻게 호칭을 했냐면 총독 각하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일제 잔재의 각하가 우리나라에 넘어와서 우리나라의 1인자가 각하급밖에 안 되냐 말입니다. 일본은 그 황제가 자기들은 천황이라고 해서 살아있잖아요. 폐하라고 호칭을 하는데 우리는 그 네 번째 8개 품계가 있는데 네 번째 단계인 각하를 또 그것도 자기들끼리 좋아서 히득거리면서 각하라고 이명박 전 대통령 이 당선 이후에 나는 그 각하라고 하겠다고 정진석 그 이후에 원내대표 하셨던 분은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곤 했잖아요. 예. 도대체 각하는 장관들 처음에 하는 호칭을 우리나라 1인자에게 각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알겠습니다. 얼마나 국격을 깎아먹고 삭아먹는 부분인가 무식함의 발로다. 저는 그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문재인 씨 호칭 논란에서 각하 얘기까지 해봤는데 또 다른 친박 인사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바로 국정원 특활비 의혹을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입니다. 네, 백 변호사님 드디어 이제 검찰에서 최경환 의원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상당히 유의미한 진술들이 흘러나오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정말 뭐 나올 수 있는 진술 증거는 다 나왔다고 생각했는데 추가된 게 또 있네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2014년 이제 10월경에 국정원 특수활동비 예산이 삭감될 거에 대한 문제 때문에 당시 기재부 장관이었던 최경환 그 당시 장관에게 이현수 기조실장이 1억 원을 갖다 줬다가 이제 공소 사실이었는데 예. 지금까지 나왔던 얘기는 이현수 기조실장이 그 기재부 장관 사무실, 집무실에 직접 전달했다. 그리고 이병기 당시 국정원장에 보고했다. 이병기 국정원장은 그 보고를 받고 나중에 이현수 기조실장은 절대로 배달 사고를 낸 사람이 아니다. 뭐 요 정도까지였는데 그랬죠. 이제 문제는 이제 최경환 의원이 자기는 죽어도 지금 안 받았다고 하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현수 기조실장을 만나서 돈을 받고 고맙게 잘 받았다고 원장에게 전해달라라는 얘기가 이제 또 하나 추가가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다가 또 하나 문제가 된 거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1억 원을 제외하고 청와대로 상납됐던,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에 상납됐던 그 국정원 특수활동비 관련해서 증액했던 거 있죠.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증액했던 것도 예. 역시 최경환 그 당시 장관의 개입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내용까지 나온 상황이라 사실 이제 최경환 의원은 이 뭐 체포 구속 여부를 떠나서 이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사, 그러니까 본인이 받은 걸 제외한 수사 전체 과정 가장 핵심적인 인물로 이제 지금 부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예. 최경환 의원의 목소리를 한번 듣고 다시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 이병기 전 그 국정원장 이분하고 제가 오랫동안 지인 관계를 유지해 보입니다.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그분이 뭐하러 돈 주면서 야 예산 좀 올려달라 이렇게 했겠어요? 잘 받았냐 고맙다 여기까지에서 더 게다가 이현정 의원님 지금
국정원 특활비 2배를 늘려달라. 이 핵심이 최경환 의원이라는 얘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최경환 의원이 보면 당과 청와대를 좀 연결하면서 총체적으로 이제 국정을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이렇게 총괄하는 자리 이런 어떤 역할도 한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당시에 이제 새누리당 원내대표였거든요. 그러면 친박 실선 그 집회 현장에 있는 지지자들이나 집회에서 같이 호흡하고 있는 사람들의 분노를 대변하는 예. 그 발언으로 나올 수 있지만 저런 토론회나 안정된 기자회견이나 이런 상황에 있어서 저런 발언 자체는 결국은 아무런 도움도 안 되고 욕만 실컷 듣는 그 정무적 감각이 떨어지는 사람들의 그 발언이지만 여전히 그 또한 돌발적 발언이 아니고 의도적 발언이라는 거죠. 전현직 대통령을 암흑의 씨라고 불렀던 과거 경험들이 생각보다 제 생각에도 많았네요. 이런 정치권에 도는 막말에 가까운 발언들, 과거 대통령은 어떤 입장인지 박근혜 전 대통령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이것은 국민에 대한 모독이기도 하고 국가의 위상 추락과 외교 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입니다. 가장 모범이 되어야 할 정치권의 이런 발언은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혐오감을 주고 국회의 위상도 크게 떨어뜨릴 것입니다. 앞으로 정치권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박 전 대통령이 국무회에서 저런 얘기를 한 적도 있었군요. 이현정 의원님. 네. 그런데 시라고 해서 문제가 된 경우도 있지만 너무 호칭을 격상해서 구설에 오른 적도 있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역사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서 사실 예전에 이제 권위주의 시대에는 뭐 대통령 카카 그러면서 이제 바로 이제 90도 각도로 고개를 숙이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당연한 것으로 사실 여겨왔죠. 근데 그것이 이제 군사 정권을 거치고 또 민주주의 정권도 들어서면서 이런 용어들에서 좀 거품이 빠지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다 이제 대통령을 각하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이 각하라는 표현 자체가 굉장히 극존칭을 표현하는 것인데 예전에 이제 뭐 전제군주 시대라든지 그런 때 쓰던 용어들이란 말입니다. 실제로 이제 민주주의 체제가 들어서면서 이제 그때부터 그럼 대통령님이라고 하자. 예. 이렇게 해서 이제 대통령님이라고 이제 계속 불려져 왔는데 그 이후에도 사실은 뭐 개별적으로 대통령한테 대통령 각하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뭐 그 정치 지망생 같은 경우는 대통령 앞에서 절을 하다가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도 국회의원이 못 돼서 된 분도 있습니다. 이름을 어쨌거나 밝히시면 안 됩니다. 뭐 이름은 뭐 다 아실 텐데. 그러니까 그런 하나의 행위 자체가 보면 결국 국민들한테 상당히 좀 안 좋은 인상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대통령에 대한 이런 그 호칭을 안 붙이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저렇게 호칭을 과잉해서 붙이는 것 이것도 문제다. 그래서 요즘은 저희 언론계 같은 경우는 이 님자를 못 붙이게 합니다. 예. 그래야지만 대화가 된다는 것이거든요. 뭐 선배님, 누구님 하는데 님자 없이 그냥 선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충분히 소통할 수 있고 또 일반 회사 같은 경우는 아예 직책을 다 없애버리고 무슨 프로 이렇게 해서 하는 것도 있는 것 마찬가지로 이게 소통을 위해서는 저런 극존칭은 좋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 이제 과잉 호칭으로서 이 각하 이야기를 이제 표현을 하셨는데 정말 무식의 발로인 거죠. 우리가 그 이 황제에 대해서는 폐하라고 표현을 하고 그렇죠. 왕에 대해서는 전하라고 표현을 하고 왕세자에게는 저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1급 이 공신들한테는 하파라고 표현을 하고요. 예. 그 밑에 정도 이제 장관급에 한해서 그 각하라는 표현.